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된 SNS 댓글 사건, 영화로도 제작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등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모두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건데요. 국정원이 이 사건을 포함한 13개 사건에 대해서 적폐로 보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이 13개 적폐 사건을 고른 기준이 있나요? 일단 이전에요.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을 활용해서 어떤 사건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어떤 국내 정치적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개입한 그런 사건을 이제 주로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대선 기간 때도 적폐청산을 가장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13개 사건을 선정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13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몇 가지 굵직한 사건 엮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중국 공문서 조작과 관련자 자백 강요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 됐는데요. 악몽 속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라 무죄가 나와서 참 다행히 국정원 적폐청산 특별팀은 검찰에 당시 사건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사 자료를 요청한 사건은 또 이 밖에도 18대 대선 여론조작 의혹,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 의혹 등 모두 13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래픽 올려주시면 설명 듣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도 아직 재판 중에 있죠. 18대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최근에 세계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러니까 장학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발표해서 지금 다시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대선 여러 조작에 관한 어떤 증거가 새로 나온 걸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는 그 당시에 이것도 댓글 사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구속을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갑자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죄 사건이 터지면서 숨겨둔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그런 사건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고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권양수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한 것들이 13개 사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2012년 12월에 대선하죠. 이때 18대 대선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조직적으로 온라인에 인터넷에 올렸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 당시 최동훈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는데 가장 쟁점은 그거였어요. 구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리트윗하고 댓글 올리고 인터넷 글을 올린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물론 당연히 이제 국정법 위반은 맞다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정설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굉장히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대선 앞두고 지금 나가는 화면은 지금 화면을 계속 볼까요? 지금 나가는 화면은 그래서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오피스텔을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했던 당시 상황입니다. 저 당시 이제 셀프 감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있었죠.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그래서 사실 기소를 했죠.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의원, 김현 의원, 문명 의원을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이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잡으러 갔네. 경찰에 신고하고 잡으러 갔는데 안 나오니까 못 잡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감금한 거다 이렇게 기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을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여직원을 수사를 하고 국정원 댓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국정원 여직원은 아직도 재직 중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정원에서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3개 적폐 사건에서 그 관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이 국정원 안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적폐 사건을 청산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또 국정원이 그 수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관여한 사람들이 계속 국정원에 남아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적폐도 청산도 되는 것이고 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에 있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에 결심 공판이 있어야 한다는데 미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24일로 미뤄졌죠. 지난 11일에 해야 하는데 아마 뭐 재판부에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SNS 그 장악 보고서라는 것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하는데 법원서는 뭐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1심과 2심에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맞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판결 자체가 공정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이게 대법원에 갔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부 파일에 있어서 누가 작성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심리가 미진하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재판의 막판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그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이걸 증거로서 채택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을 한 1년여쯤 앞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한 건데 당시에 큰 파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SNS 이런 온라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진보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SNS를 것을 장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정원이 보고를 한 거죠. 청와대에. 이제 국정원이요. 2011년 10월 26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SNS가 어떻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요. 그 분석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총선이나 대선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장악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정부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이 2012년도 8월부터 18대 대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고 인터넷 글을 올리고 또 찬성 반대의 어떤 글을 쓰고 리트윗을 뭐 13만 개 이상을 하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된 거죠. 다음 사건 좀 살펴볼게요. 2013년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혼외자 언론 보도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인데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 당시도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최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하고 청와대하고 알력을 빚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국정원법만 적용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야 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에 있어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최동원 전 검찰총장이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최동원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혼외죄가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되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고 감찰을 토대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최근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10곳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여러 곳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외압이 법무부와 청와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와 청와대, 법무부는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미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그런 외압을 받았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관여한 사람도 다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1억짜리 그 P 브랜드의 시계를 뭐 권양순 여사가 받았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또 그 논두렁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까 박영차 전 회장에게 받았는데 논두렁에 벌었다 그러면서 더 그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더 파급이 크게 됐었는데 관련해서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그건 검찰과 무관하게 국정원에서 흘린 거다.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공작 수준이다. 이렇게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국정원에서 이걸 밝히겠다는 거죠? 네네. 저분 굉장히 그 당시 문제가 됐었어요.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말을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마치 그런 말을 권양수 여사가 논두렁에 1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버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 자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면서 수사 방향을 이끌고 가려는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그게 대검 중수부장,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조사가 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체 진실이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겠다는 그렇죠. 만약 조사를 한다고 그 전에는 한다면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보도됐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얘기였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 다른 방송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조사를 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겠죠. 언론에 흘린 사람? 그렇죠. 아니 언론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대관 업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에서 외부에 언론과 관련된 직원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절차를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내부 문건에서 기획을 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지시한 국정원의 간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걸 실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밝혀내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겠는데, 이제 13개 항목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정말 역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일부에서는 그걸 왜 또 다시 들춰내느냐,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까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건데 그럼 개혁하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의 어떤 업무 관할 범위도 딱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않게 하려고 하면 결국 제도도 중요하지만 과거 청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히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국정원 내에서 어떤 인적 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그 전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TF를 하면서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나 그거 쳐다보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걸 느꼈어요. 검사 수사한 걸 재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마치 국정원이 TF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13개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가장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댓글 사건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후폭풍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그 두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